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포도당이 어떻게 호흡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포도당만 호흡 기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은 포도당을 아주 선호해요. 호흡 기질로.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탄수화물을 덜 먹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탄수화물 가지고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도 호흡 재료로 씁니다. 이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선호하는 호흡 재료는 포도당이지만서도 지방하고 단백질도 호흡 재료, 다른 말로 하면 호흡 기질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지방하고 단백질을 호흡 재료로 쓸 때는 어떤 그러면 호흡 과정을 거쳐가지고 쓰냐?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용하는 그 호흡 과정하고 동일하냐? 안 그러면 뭔가 또 다른 호흡 과정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 호흡 과정으로 들어올 때 그 통로가 좀 달라요. 이 차이인데 자 이런 식이죠. 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었다 그러면 바로 그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되면 그것이 이제 혈액을 타고 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아미노기를 떼냅니다. 떼내고요. 바로 그 떼내버리면 바로 그 떼내버린 물질이 바로 일반적으로 피루부산이나 안 그러면 활성 아세트산이나 안 그러면 TCA 회로의 중간 물질이 되버려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네, 2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가지마다 다른 물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피루부산, 어떤 것은 활성 아세트산, 어떤 것은 TCA로 중간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물질이 되면서 그 다음 호흡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때 이제 떼낸 아미노기는 간에 실려와가지고 간세포에서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노폐물로 밖으로 빼내죠. 오줌을 통해서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또는 지질인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지방 중에서도 중성지방을 말합니다. 지질 중에서도 중성지방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지질은 대다수가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 잘 나오는 것이 중성지방이에요. 이 같은 우리가 이제 지방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되어버리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버리죠. 이것이 이제 역시 혈액을 타고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건데요. 글리세롤은 여러분들 해당 과정 쪽으로 들어가요. 이 말은 여러분들 해당 과정이 아주 간단한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책에서는 해당 과정을 그냥 거의 하나의 반응으로 표시를 해놨죠. 즉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근데 실제 해당 과정은 그렇게 한 단계의 반응은 아닙니다.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피루부산으로 변화되는 것이 해당 작용인데요. 하여튼 글리세롤은 이렇게 세포 내에서 약간 변화가 되어버리면 해당 과정의 중간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호흡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 위해서 이제 지방산은 또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활성 아세트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여하튼 호흡에 쓰는 재료가 탄수화물의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 단백질을 다 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군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가지를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그러면 호흡에 썼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탄수화물을 썼냐? 지방하고 단백질을 썼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호흡률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률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소모하죠. 그런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합니다. 이때 바로 호흡에 소모된 산소량 분에 방출된, 발생된 이산화탄소량, 이 비가 호흡률인데 이것이 탄수화물이 다르고 지방하고 단백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보면 어떤 호흡 기질을 썼는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된 산소량 그리고 발생된 이산화탄소량,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체량은 질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량을 말합니다. 하여튼 소모된 산소의 부피량 분에 발생된 이산화탄소 부피량, 그 비가 호흡률인데 이 비를 구해보면 탄수화물은요 1이 나옵니다. 1.0이, 지방은 0.7이 나오고요. 약. 그리고 단백질은 약 0.8이 나와요. 이래서 이 비를 우리가 보고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호흡률, 탄수화물이 1이고 지방이 뭐라고요? 0.7이고 단백질은 0.8입니다. 요거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칠칠해진다. 77 맞다. 칠칠해진다.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0.7이라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몸이 팔팔해진다. 요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0.8. 그래서 1.0, 0.7, 0.8. 우리가 이렇게 호흡률이 영양소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탄수화물, 포도당을 이렇게 호흡 반응시킬 때 반응식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방, 정확히 말하면 지방산인데 지방산이 호흡에 이용될 때 호흡 반응식이고요. 요게 이제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 이렇게 호흡에 이용될 때 그 호흡 반응식이에요. 이때 그 반응식에서요, 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개수, 이게 뭐냐 그러면요, 분자수를 말합니다. 즉 산소 6개 분자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6개 분자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이 경우는 산소 분자가 26개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18개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여하튼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수를 말을 하는데요. 이때 기체의 경우는 분자수가 그 기체의 부피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동일한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습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경우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하는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이 지금 개수가 분자수를 말하는데 이걸 부피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기체의 경우는. 따라서 요 산소의 개수 분의 이산화탄소 개수, 즉 산소의 분자수 분의 이산화탄소 분자수, 즉 산소의 부피량 분의 이산화탄소 부피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의 포도당의 경우는 6분의 6 그래가지고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바로 지방산의 호흡 반응식에서는 이 개수가 26이고요. 이쪽은 18이죠. 그래서 26분의 18. 바로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산소 소모되는 부피량 그리고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부피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약 0.7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아미노산의 호흡 반응식입니다. 15분의 12에 보면 약 0.8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탄수화물은 1이고 지방은 0.7이고 단백질은 0.8이다 하는 그런 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호흡 반응식에서 우리가 지방하고 단백질 호흡 반응식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거는요, 이렇게 구별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뭐 생화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포도당의 호흡 반응식이니까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C 6개, H 12개, O 6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포도당의 호흡 반응식이라고 잡으면 되고요. 그런데 역시 CHO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당의 분자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지방으로 잡으면 돼요. 지금 이 경우에 C 18개, H 36개, O 2개라고 하는 이 분자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방산의 분자식이거든요. 지방산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당의 분자식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분자식이 처음 봤다, 좀 숫자가 이상스럽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방으로 보시면 돼요. 지방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요, CHO 외에도 N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이게 단백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N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렇게 호흡 반응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단백질의 호흡 반응식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래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어떤 호흡 기질을 써서 호흡을 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실험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요겁니다. 자, 과연 어떤 호흡 재료를 써가지고 호흡을 했는가, 그거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이런 실험입니다. 지금 보니 A, B, C가 있고요. A, B에는 싹등콩을 넣어놓고 B에는 삶은 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콩이 싹이 틀 때 호흡을 아주 왕성하게 해요. 삶은 콩은 삶았었습니다. 그러면 죽어버렸죠. 여기는 호흡을 전혀 하지 않네요. 여기는 호흡을 하고 여기는 호흡을 하지 않고, 즉 호흡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률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여하튼 싹등콩이 호흡할 때 어떤 호흡 재료를 써서 호흡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냥 요거는 이제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대조구죠. 여러분들 탐구 방법에서 대조구하고 실험구 기억하십니까? 바로 C가 대조구예요. 즉 호흡을 하지 않게끔 놔두고 그리고 호흡을 하게끔 하는 두 개를 이용해서 호흡률을 구해가지고 어떤 호흡 기질이 쓰였는가 알아보는 그 실험인데요. 콩이 싹이 틀 때 왜 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나냐 그러면요, 싹이 틀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싹이 틀려고 그러면 성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 ATP를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싹이 틀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싹등콩이 아주 호흡을 왕성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잉크 방울을 넣어줍니다. 잉크 방울을 가운데다가.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해보면요, 이쪽은 잉크 방울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AB 쪽은 잉크 방울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요쪽으로 이동을 해요. 바로 그 잉크 방울의 이동 거리를 통해서 호흡률을 알아가지고 호흡 기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하튼 잉크 방울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호흡률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인데요. 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1cm가 이동했고, B는 5cm 이동했고, C는 아예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합니다. 왜?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데서 잉크방울 이동했는데 여기는 1cm, 여기는 5cm 이동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여기는 1cm, 여기는 5cm 이동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자, A를 조금 더 보면 A는 물을 흡수시키는 거름종이를 넣어두고요. B는 KOH를 흡수시킨 거름종이를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 KOH가 나왔다 그러면 생물에서는 KOH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CO2를 흡수하는 거다. CO2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서 실험을 대해야 돼요. KOH, 더 나아가서 NaOH. 이것들은
CO2를 잘 흡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CO2를 잘 제거할 때 쓰는 그러한 화학약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B에다가 KO2를 넣었구만. 뭔가 CO2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비시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하튼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때 호흡률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분모에다가 요 B에서 이동한 거리 요 값을 넣어주고요. B에서 이동 거리가.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B에서 A를 뺀 이동 거리, 즉 5 빼기 1. 그러면 4가 나오겠죠. 이래가지고 구하면 돼요. 그래버리면 요 바로 5가 소모되는 산소 부피량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4가 방출되는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5분의 4 그래가지고 0.8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단백질이 써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왜 이 5cm가 소모된 산소량을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5 빼기 1 이것이 바로 발생된 이산화탄소량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들어 마시고 CO2를 내보내죠. 지금 산소를 10을 들어 마셨는데 CO2를 10을 내놨다라고 해봅시다. 바로 이런 경우가 탄소화물이에요. 즉 들어 마신 것만큼 CO2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탄소화물 같은 그런 경우인데, 예, 지금요 그러면 산소를 10만큼 들어 마셨는데 이산화탄소를 10만큼 내보내버리면 이때는 기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들어 마신 것만큼 내놓는 거니까 기체 변화가 없겠죠. 예, 기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압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요 안에서 호흡을 했는데 아무런 기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나 바깥쪽이나 압력이 여전히 동일하다 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압력은 1기압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1기압이고 이쪽도 1기압이고 동일한 압력으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크방울이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10을 들어 마셨는데 CO2를 8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들어 마시기는 10을 들어 마셨는데 내놓기는 8을 내놨으니까 기체량이 변화가 돼서 안 됐어요. 변화가 되었죠. 기체량이 감소가 되었죠. 그렇죠. 이만큼 감소가 되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압력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기체가 많으면 빵빵해가지고 압력이 커질 거고, 기체가 작으면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체량이 감소했을 거니까 압력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1기압이었는데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바깥쪽은 여전히 1기압이고. 그래서 이쪽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잉크방울을 밀어주니까 이쪽으로 잉크방울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잉크방울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10을 들어 마셨는데 5만 내놨다 합시다. 5만 내놓았다. 그럼 이 경우는 기체량이 더 많이 감소되었겠죠? 예. 그럼 압력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 차이가 더 많이 나가지고 잉크방울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이동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A에서 보면요. 잉크의 이동 거리가 바로 상대적으로 감소된 부피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cm 이동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5cm 이동한다는 거리죠. 즉 감소된 기체량 그것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2cm 이동했다 그러면 이쪽은 5cm 이동이 나오게 돼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A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B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A 시험관에서는
물을 흡수시킨 그런 종이를 두었습니다. 물은요, CO2를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즉, CO2가 물에 별로 안 녹죠. 안 녹죠. 물론 뭐 산소에 비하면 좀 더 녹지만서도 아모니아에 비하면 거의 녹지 않는 그런 기체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뭐 나오는 CO2를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A예요. 그러면 B는 뭐냐 그러면 물 대신에 수산화칼륨을 여기다가 흡수시킨 그러한 그런 종이를 둔 겁니다. KOH, 수산화칼륨. 이거는 CO2를 잘 흡수해버려요. 잘 제거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B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 그걸 알아볼게요. 지금 아까처럼 10을 들어 마셨고 8을 내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B 시험관에서는 요 8을 제거를 해버려요. 흡수해가지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을 들어 마셨고 8이 나왔는데 그 8도 제거해버리는 거니까 기체량이 더 많이 감소가 되었겠죠? 자, 기체량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나요? 10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압력도 상대적으로 10만큼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10을 들어 마셔가지고 5를 내놨습니다. 근데 B 시험관에서 이 5마저 제거해버려요. 그럼 역시 그러면 기체량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나요? 예. 역시 10이 감소가 되는 거죠. 맞나요? 10을 들어 마셨고 5가 나왔는데 그러면 5가 이미 감소가 되었고 다시 이 5를 제거해버렸으니까 결국에 10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도 10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10이 감소가 되었고 여기도 10이 감소가 되었어요. B시험관에서는 이 10은 여기 10하고 동일한 값이네요. 그래서 B시험관에서요, 기체량이 감소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감소된 것만큼 잉크 방울이 이동을 했는데 바로 그 감소된 부피량의 값이 들어마신 산소량하고 동일해요. 10, 10, 10, 10. 지금 B시험관에서 부피가 감소가 되었는데 바로 그 감소된 부피량을 잘 보니까 이게 들어마신 산소량, 소모된 산소량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요. 따라서 B에서 잉크방울의 이동 거리는 바로 소비된 산소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그런 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볼게요. O2를 20을 들어 마셨습니다. CO2를 이만큼 내놨습니다. 그럼 B 시험관에서는 16을 제거해버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체량이 20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압력도 20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 20 똑같죠. 즉 감소가 된 부피량이 처음 들어 마셨을 때 산소량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B 시험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20을 들어 마셨는데 10을 내놨습니다. 근데 B 시험관에서 요 10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체량이 다시 20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하튼 20이 요 20하고 동일한 값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는데 B 시험관에서 잉크의 이동 거리가 바로 감소된 기체량을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소모된 산소량, 즉 호흡을 할 때 들어마신 산소량하고 동일한 값이 나와버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이죠. 지금요, 10을 들어 마시고 8을 내놓는 경우에 A에서는 잉크방울 이동 거리가 2cm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B에서는 10cm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잉크방울의 이동 거리가 감소된 기체량을 말을 하는 건데 A에서 2cm가 이동했다 그러면 B에서는 10cm가 이동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 경우는 A에서는 5cm가 이동을 하고 B에서는 10cm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이 10이 어떤 값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바로 잉크방울 이동거리 B에서 이동거리 요걸 갖다가 산소에 소모된 산소량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호흡할 때 소모된 산소량. 그리고 CO2 방출량은 이건데요. 이 값인데. 그죠? 호흡할 때 CO2가 이만큼 방출되었다는 건데, 이 그러면 8은 어떻게 하면 8이 나옵니까? 10 빼기 2를 하면 8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5가 나올까요? 10 빼기 5를 하면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발생된 CO2량을 알아보는 방법은 B에서 A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B에서의 잉크방울 이동거리 빼기 A에서의 잉크방울 이동거리, 바로 그 값이 바로 발생된 CO2량을 의미한다는 거죠. 맞나요? 10 빼기 2는 8, 10 빼기 5는 5. 따라서 아까 봤듯이 호흡률은 B의 시험관에서 이동거리 분해 B에서 A를 뺀 값, 그래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모된 산소량, 위의 것이 발생된 CO2량, 그렇게 해서 호흡률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흡 기질이 세 가지가 있고, 그 호흡 기질을 호흡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바로 이 호흡률을 알아보는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 아주 수능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